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8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16강전 세 번째 경기 펼쳐집니다. 자, 오늘 송태공 구단의 해설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결은요. 바둑도 입신이지만 입담도 입신인 두 기사가 만났습니다. 바둑보다 인터뷰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바둑 내용도 당연히 기대가 되지만 네. 저는 지금 당장 인터뷰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바로 현장으로 가서 두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안수민 리포터 나와주시죠.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안수민입니다. 매주 그 인기를 실감하고 있는 18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그 첫 번째 입신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동윤 구단 오늘 첫 대국인데요. 이번 18회 맥심배 분위기 어떤 것 같나요? 네, 맥심배는 그동안 많이 출전해 왔는데 사실 요새 시합이 없어서 이번 맥심배는 좀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러시구나. 제가 이번에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읽었어요. 우리 강동윤 구단이 이세돌과 박정환 구단에 이어서 국내 상금 랭킹 3위라고 들었습니다. 그 상금으로 주로 무엇을 하셨나요? 네, 상금은 항상 부모님께 드리고 있고요. 부모님이 언제나 제가 시합 둘 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착한 아들 강동윤 구단이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바둑TV 시청자분들 그리고 부모님께 한마디 해주시죠. 시청자분들 맥심커피배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맥심커피도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도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입신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인터뷰에서 해설을 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네, 뭐 오늘은 워낙 또 잘 두는 후배고요. 강동윤 구단 같은 경우는 뭐 세계 타이틀 보유자니까요. 사실 이런 강동윤 구단의 바둑을 제가 해설해야 더 아마 해설의 맛이 더 느껴질 텐데 글쎄 아무튼 참 제가 바둑을 둔다니까 참 오늘 기분이 좀 묘합니다. 네, 임전 소감 때 오늘 1시간 버티는 것이 목표 이렇게 말했는데 버티기 전략 있을까요? 일단 잘 둬야지 버틸 것 같은데요. 예, 일단 강동윤 구단이 처음부터 압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요. 조금 저를 갖다 얕봐줘야 되는데 긴장하면은 제가 금방 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강동윤 구단이 조금 저를 좀 얕보면서 처음에 좀 편안하게 좀 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세종시에서 제자 양성에 힘쓴다고 들었는데요. 24강 승리 후에 우리 제자들 반응은 어땠나요? 제자들은 의외로 저 학원 간다고 하나도 안 본 것 같고요. 그 학부형 분들이 많이 보셔가지고요. 우리 어머님들이 잘했다고 뭐라 그러나 이모티콘이라 그러나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의외로 우리 학생들보다 어머님들 반응이 더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셨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바둑TV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지금 바둑 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가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가. 아무튼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올해 아무튼 좋은 모습을 또 여러 가지로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바둑 둘 때도 그렇고 해설도 그렇고 감독으로서도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돌아온 승부사 김성룡 구단과 첫 대국을 앞두고 있는 강동윤 구단. 이번 한 주도 신나게 시작할 재미난 바둑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현장에서 안수민입니다. 네, 역시 뭐 두 기사 인터뷰로도 벌써 이렇게 알찬 시간이 보내졌습니다. 강동윤 구단은 맥심 커피배에 이어서 또 맥심 커피까지 홍보하는 네, 센스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네, 그리고 김성윤 구단은 참 어떤 말로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여전하시네요. 네. 이 자리가 지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오늘 또 저희가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또 네. 대기실에 오셔갖고 자리를 바꿔야 되지 않냐 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김성룡 구단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강동윤 구단보다는 약자 입장에서 좀 엄살을 부린다고 해야 되나요? 네. 지금 분명히 오랜만에 시합이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방심은 금물이겠죠. 네. 자, 먼저 대회 정보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구단만의 무대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우승 상금 5천만 원이 주어집니다. 대회 방식은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16강전 세 번째 경기 오늘 펼쳐집니다. 대진표 함께 보시죠. 자,
1, 2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이영구 구단에게, 홍성지 구단이 박지은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유일한 홍일점이었던 박지은 구단, 여기서 멈추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박정환 구단과 이영구 구단의 대결도 상당히 치열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웃었던 사람은 박정환 구단이었습니다. 네. 오늘 경기 김성용 구단과 강동윤 구단의 대결입니다. 강동윤 구단은 카누 포인트 5위에 자리했고요. 김성용 구단은 와일드카드로 합류를 했습니다. 24강전 경기였죠. 김성용 구단과 한종진 구단의 경기, 다른 대국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자체 시청률 1위를 올렸을 정도로 네.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대결이었고 오늘 대결 역시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치러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김성용 구단과 강도윤 구단의 대결, 랭킹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물론 강도윤 구단이 유리할 것 같긴 한데요. 또 방심은 또 금물이에요. 김성용 구단도 인터뷰에서 방심할 때 이 틈을 잘 타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강동윤 구단이 승부 경험이 없었던 그런 기사도 아니고 방심할 만한 상대도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김성윤 구단이 워낙 이제 내가 약자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체급 차이가 좀 많이 나나 이렇게 생각이 느껴지는데 김성용 구단 그래도 타이틀 홀더였던 적도 있고 그리고 세계대회 무대도 경험해봤고 분명히 한 방이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강동윤 구단이 자칫 방심을 조금이라도 하고 초반이 잘못 풀리게 되면은 승부 결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자 오늘 바둑 역시 기대를 해봐야 될 테고요. 바둑 보기 전에 먼저 이 오늘 바둑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짚어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김성용 구단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실리파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실리를 많이 차지하는 작전으로 나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강동윤 구단 같은 경우는 흑일 때와 백일 때 작전 자체가 조금 다른 기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돌가리기를 좀 먼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만약 흑이라면요? 흑이라면은 좀 더 이제 두텁게 좀 둔다고 하나요? 이제 공격적으로 둘 확률이 높고 백이라면은 실리를 좀 많이 차지하고 타겟 쪽으로 그렇게 작전을 필 것 같습니다. 자, 돌가리기부터 재밌겠네요. 과연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대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둑과 커피의 만남,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입니다. 강동윤 구단과 김성용 구단의 대결. 자, 강동윤 구단의 흑번, 김성용 구단의 백번이군요. 자, 김성용 구단입니다. 김성용 구단 2004년 이제 전자랜드배 왕중왕전에서 우승을 거두면서 그때 이제 1년 동안 이제 타이틀 홀더로 이름을 날렸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타이틀이 있으면 세계대회에 다 출전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때 계속해서 세계대회에 출전을 많이 했었던 그런 기사입니다. 해설가로서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성용 구단. 자, 오늘은 승부사로 돌아왔고요. 강동윤 구단입니다. 자, 16강전 시드를 받아서 오늘 첫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강동윤 구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LG배 세계기항전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어요. 연초에. 근데 그 이후로는 강도영 구단 이름에는 맞지 않은 조금은 주춤하는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생각 시간 각자 10분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집니다. 네, 대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강동윤 구단 첫수 우상기 화점에 올려놓았고요. 저는 강동윤 구단이 이제 작년에
맥심 커피배 인터뷰에서인가요? 맥심 커피배 하면은 자신의 랭킹 포인트를 깎아먹는 대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카노 포인트가 사실 그렇게 높지 않을 줄 알았는데 네. 카노 포인트가 상당히 높네요. 네. 그 말은 곧 맥심 커피배에서의 성적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뭐 이런 뜻이었겠죠. 네, 그렇죠. 자, 강동윤 구단. 이번 대회를 통해서 카누 포인트도 또 올리고요. 그 랭킹을 또 많이 하락시키는 대회라고 했지만 네, 다시 올릴 수 있는 대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도윤 구단이 지금 인터뷰에서도 말했다시피 최근에 시합이 워낙 없기 때문에 선수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맥심배나 아니면 GS 칼텍스배에 임하는 각오가 네. 예전에 이 대회를 임했던 각오하고는 분위기 자체가 사뭇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그렇습니다. 대회에서 지금 만약에 패하게 되면 또 다음 시합을 언제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시합을 대하는 자세가 지금 뭐 예전과는 조금 더 달라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해를 맥심 커피배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또 기사들이 맥심 커피배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봐도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용 구단은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좀 상대가 얕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김성룡 구단을 그렇게 얕볼 만한 기사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그 심리를 역으로 이용을 해보겠다 이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김성룡 구단이 처음으로 좀 장고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수수는 최근에는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지겨워하실 것 같기도 한데 알파고 대국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보석이었고 이제 흑이 여기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고 네. 들어가고 뛰고 두 칸 벌릴 때 이렇게 위로 두는 네. 이런 바둑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김성룡 구단도 이 모양을 생각하고 지금 뒀던 것 같은데 먼저 강도윤 구단이 먼저 걸쳤어요. 이 수의 의미는 이렇게 진행되고 똑같이 진행이 되면은 아, 백의 선택을 묶어버릴 수가 그렇죠. 있겠군요. 아까 전에는 들어가고 한 칸 뛸 때 둬서 백이 붙일 수도 있고 위로 둘 수도 있고 두 가지 버전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미리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흑이 먼저 두텁게 한 칸을 뛰면서 백도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그전에는 이 걸치는 수를 두지 않았느냐? 걸쳤을 때 지금 김성룡 구단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실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귀의 실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여기를 붙였어요. 근데 백은 사실 협공을 해서 안전하게 둘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강동윤 구단이 김성룡 구단의 스타일상 그 실리를 뺏기는 정석을 택할 리가 없다. 네, 그렇게 네. 지금 판단하고 먼저 날일자로 걸친 것 같습니다. 네. 이래서 상대방을 잘 파악을 해놔야 네. 돼요.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하변 같은 경우는 눈목자나 날일자나 어차피 이제 백도를 눌러놓고 이곳을 다가간다. 한 가지가 더 있긴 해요. 여기를 두고 이렇게 젖히는 수도 두어진 적이 있는데 글쎄요, 이 진행은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서 백이 그냥 한 칸을 뛸 수도 있고 또 한 번 밀은 후에 그 다음 한 칸 뛸 수도 있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일단 보통의 정석이라면은 한 칸 뛰는 게 정수다, 정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한 칸을 그냥 뛰었을 때는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 흑돌이 이런 곳이 와 있다 싶으면은 귀를 이렇게 붙여서 여기를 이제 찌르고 들어가서 끊어서 이뭐 축을 노리고자 하는 그런 형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지금 김성윤 구단은 철저하게 실리는 빼앗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한 칸을 그냥 뛰더라도 실리를 바로 빼앗기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빼앗길지 모르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네. 상황조차 만들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흑의 선택이에요. 무난한 건 두 칸 벌리고 한 칸. 그리고 적극적인 수는 네, 어깨 짚고 젖히는 네. 거. 이 수는 아마도 김성윤 구단도 모를 리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진행된 바둑이 또 알파고의 바둑이 있는데 네. 진짜 백이 힘 한 번 못 써보고 패한 바둑이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흑이 어깨를 짚어간 수도 알파고가 보여준 수인 건가요? 네, 알파고가 뒀던 수고. 근데 이 수 자체가 없었던 수는 아니에요. 이 수는 제 기억이 맞다면 예전에 목진석 구단이 처음 사용했던 그런 수법입니다. 자, 이번 알파고의 또 등장으로 인해서 재조명을 받고 있는 수군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있었던 수지만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좀 연구가 되고 있다고 네. 해야 할까요? 항상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어떤 형태든 간에 흑이든 백이든 모양을 갖추고 있어도 그렇고 저렇게 서로 모양이 나누어져 있을 때도 그렇고 이 어깨 짚는 수를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깨 짚었을 때 보통 둘 수 있는 행마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느 쪽을 미는 거. 네. 그러니까 상대로 하여금 둘 수 있는 그 수의 제한을 줄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러니까 뭔가 어깨 짚었을 때 장점은 상대의 돌을 좀 누른다? 그런 의미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의 발전 가능성을 누르고 실리는 내어줄지 몰라도 나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중앙은 변화의 여지가 많고 계산하기가 어렵고 운영하기가 어렵다 이런 좀 단점이 있는데 알파고는 중앙 운영을 잘하기 때문에 저런 어깨 짚는 수를 구사를 잘 하는 걸까요? 뭐 쉽게 말해서 바둑 자체가 워낙 세기 때문에 네. 어떻게 운영을 하더라도 잘 둘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수이고 또 어려운 변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김성윤 구단이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젖히게 된다면은 강도현 구단도 막아서 호구 치면 늘고 단수 치고 호구 치면 끊어가고 이런 식으로 일단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밀어서 둔다면은 늘고 여기서 그러니까 국내 이제 시내 시합에서 이런 모양이 나왔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는 여길 늘던지 막던지 중앙 쪽을 두었거든요. 그러고 네. 이제 백이 급소자를 두면서 살게 됐는데 아마도 강도현 구단은 여기보다는 급소자리를 두면서 공격 쪽으로 가자고 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시내들의 대국 그 정확한 수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중앙 쪽을 뒀다가 흙이 조금 이상해졌거든요. 모양 자체가. 근데 저 형태라면은 흑이 미리 한 칸을 교환해 놓는 게 선수인데 안 해놓는 이유도 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원래는 하는 게 맞다라고 봐야죠. 네. 자, 지금 이 자리에서 장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또 새로운 수가 등장을 할지 아니면 김성윤 구단이 그 전에 두어졌던 대로 그대로 수순을 밟아갈지 궁금하네요.
새로운 수는 거의 없는 장면이에요. 지금은 밀던지 젖히던지 이거 두 개 말고는 이제 뭐 다른 걸 생각한다면 끊는 건데 네. 이거는 막았을 때 아, 젖혀 있는다면은 여길 단수 치고 늘면은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네. 거의 필연의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오히려 흑한테는 선택권이 많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아니요, 흑도 백이 젖혔을 때는 거의 선택할 수 있는 수가 막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밀어놓으면은 2단을 젖히더라도 흑이 뭐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네. 여기를 지금 밀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돌이 없죠. 그냥 네. 2단을 젖히면 끊고 단수 쳐서 이 한 점이 축으로 잡히기 때문에 흑이 둘 수가 없고요. 여길 젖혔는데 만약 늘었다. 그럼 백이 이곳을 딱 두 번 다 밀고 아, 밀어갈 수도 있고 여기만 둬서 그냥 지키더라도 아주 네. 쉽게 안정을 취하기 때문에 이건 흑이 좀 이상합니다. 저수는 이거는- 네. 네, 이거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처음 봐요. 왜냐하면 이 모양 자체가 뭐 그렇게 많은 대국에서 나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김성룡 구단이 이 형태를 연구했다기보다는 지금 시간을 들이는 거 봤을 때 이 장면에서 좀 즉흥적으로 구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보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연구가 되어 있는 모양이라면 이렇게까지 시간을 사용할 이유가 없죠. 네. 지금 젖힌 이상에는 거의 뭐 이어야 할 것 같아요. 젖혀놓고 만약에 뭐 단수 치고 호구 친다든지 그냥 호구 친다든지 하는 거는 뭐 아무런 이득이 없거든요. 젖힌 이상은 혹시 뭐 다른 걸 생각한다면 이런데 뭐 끊는 거? 네. 근데 이것도 위로 단수 치면은 어차피 나갈 수는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되고요. 이래놓고 이제 이으면은 원래 이 교환이 없으면 흑이 그냥 여기를 이을 텐데 교환이 있으면은 뭐 늘던지 해야 되니까 혹시 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할 수도 있어요. 아, 백이 젖혀 이은 교환으로 인해서 머리를 내밀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수 역시 뭐 좀 실리에 민감한 네. 그런 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이 모양을 잡는 것보다는 여기를 젖혀 이어서 나중에 이제 이런 데 붙이는 것도 보고 일단 뭐 머리를 중앙 쪽으로 내밀었기 때문에 심하게 공격은 안 당할 것이다. 지금 이런 생각이죠. 또 새로운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오랜 시간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먼저 모양을 봤을 때 감각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 형태라면? 일단은 흑 쪽에서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좋지 백 쪽에서 좋다라는 느낌은 별로 아.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랑 비교했을 때 그러냐면은 어깨 네. 짚는 걸로 그냥 두 칸 뛰고 백이 한 칸 뛰고 한 칸 뛰고 한 칸 뛰고 그냥 이렇게 나간 것보다는 그래도 흑이 조금이라도 더 백을 좀 누르고 있는 듯한 압박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안 나겠지만 네. 그래도 흑 쪽이 그냥 두 칸보다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기서 이제 강도현 구단이 부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이제 뭐 가장 무난한 날일자나 네. 아니면 뭐 손을 빼고 상변. 하지만 우변 쪽을 들어간다든지 다가온다든지 다가온다든지 하는 것도 상당히 큰 자리입니다. 들어가는 걸로 둘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좌변에 그냥 흙이 빠져놓는 것은 발이 너무 느릴까요? 아, 이곳이요. 네. 한 수의 가치는 있죠. 빠져놓는다면은 뭐 입구자나 한 칸으로 뛰어 나가야 되니까요. 하지만 흑 입장에서는 사실 중앙 쪽에서 뭔가
압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백이 여기를 젖힌다면은 같이 또 대붙여서 백을 압박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교환은 둘 수도 있고 아낄 수도 있고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대신에 이 교환을 두면은 아마도 계속해서 뭔가 진행을 할 것 같은 좌변에서부터 하변 이 모양 자체를 흑과 백이 서로 손 돌리기 어렵고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강도윤 구단도 계속해서 뭐 이런 자리를 늘고 뛸 때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하면서 모양을 정리를 할지 네. 아니면 우변을 들어가거나 상변 쪽을 다가와서 새로운 모양을 만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도윤 구단의 자세가 특이하네요.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자세는 사실 시청자분들이 보신다면은 강도윤 구단보다 다른 기사를 떠올릴 것 같아요. 어떤 기사가 있죠? 이세돌 구단이죠. 이세돌 구단이 집중할 때 이제 손을 이렇게 딱 주먹 쥐듯이 오므려서 아. 입 근처에 갖다 놓고 강하게 밀어가네요. 저는 강도윤 구단의 이 손 모양을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다리를 아 그렇네요 보고, 지금. 네. 그 사실 TV 대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지만 예선 대국을 할 때 대국장에서는 저 자세로 좀 대국을 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의자 위에 올라가서. 그렇죠. 이 의자 위에 올라가서 이제 양반 다리를 하고 네. 집중을 한다든지 지금처럼 한쪽 무릎만 이렇게 세워서 자세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이상하게만 안 하는 순간 뭐 매너에 어긋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근데 한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몰두할 때 그럴 때 좀 자세가 많이 바뀌어요. 네. 그리고 그럴 때 자주 볼 수 있는 자세가 바로 또 저런 자세고요. 강도윤 구단이 하변은 뭐 그렇게 서로 별게 있는 모양이 아니다. 그냥 백에게 내어줘도 별거 없다. 그냥 쭉 밀고 만약에 받으면은 30초. 하나. 뭐 이런 데까지 끊어서 어떻게 둘 건지 한번 더 물어보고 아, 만약에 여기서 네. 받는다면은 거의 끝까지 밀 것 같아요. 반대로 받으면 잡는다면? 나중에 이제 붙이고 막는다든지 해서 좀 압박하는 수단을 남겨놓고 네. 이래놓고 아마도 중앙 쪽을 두 칸 정도로 해서 좀 막아가자라는 뜻으로 지금 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의 응수에 따라서 실리적으로 이득을 볼 수도 있고요. 두통을 얻을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김성윤 구단이 고민이 좀 될 것 같은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느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 무난한 걸로 봐서는 네. 그냥 중앙 쪽으로 나가고 사실 하변은 흑도 이렇게 후수로 두는 게 그렇게까지 뭐 큰가? 그러니까 우변 이 자리를 당하면 이 자리 역시 너무 좋기 때문에 흑 쪽에서 잘 됐다고 딱 보기도 어려워요. 귀 쪽으로 향하는군요. 역시 실리의 예민한 모습일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정말 뭐 너무 민감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실리에 민감한 그런 착점이 나왔습니다. 그 기사들의 기풍 그리고 뭐 기풍을 논할 때 크게 공격형, 실리형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김성룡 구단은 실리형 중에서도 실리형이 네. 아닐까. 아주 뭐 처절한 네. 실리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백이 위로 젖히는 수는 안 될까요? 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흑이 끊고 늘어주게 된다면은 그 다음 수는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혹시 백이 조금이라도 득이야라고 생각한다면 모를까 그러지 않고서는 30초. 뭐 하나, 둘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득이 전혀 없을 것 네. 같아요. 다섯. 또 좌변에 백돌도 걸려있기 때문에 굳이 젖힐 이유가 없겠네요. 그리고 연결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귀에 붙인 이 수가 교환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김성윤 구단의 생각은 일단 여기는 뭐 늘거나 있거나 별거 없는 자리다. 네. 하지만 여기를 이렇게 딱 두텁게 이어놔야지 흙이 뭐 어딘가 씌워왔을 때 네. 나중에 이제 이곳을 붙여서 아, 사실상 자체 내에서 살 수 있다. 이 교환이 득이다. 네. 이렇게 지금 판단은 했습니다. 흑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강도윤 구단이 세력을 만들어 놓고 이 두터움을 기반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갈까요? 네, 일단은 뭐 포위를 하듯이 씌워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감 대세점은 중앙 쪽으로 향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강도윤 구단 초읽기 시작이 30초.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역시 중앙으로 향하는군요. 자, 김성윤 구단이 이 귀에 붙이는 교환. 자, 이제 장점을 발휘할 때가 됐나요? 이 교환을 어떻게 이용을 할지 좌변 변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과 커피의 만남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김성윤 구단과 강도윤 구단의 16강전 세 번째 경기입니다. 자, 김성윤 구단 집중하고 있네요. 자, 바둑판 앞으로 가까이 다가간 모습인데요. 김성윤 구단이 뭐 인터뷰만 뭐 1시간 버텨야지 이런 식으로 인터뷰했을 뿐이지 지금 대국하는 자세를 보세요. 네, 승부를 포기한 사람의 자세는 뭐 전혀 아니죠. 그렇죠. 네. 지금 몇 수가 진행이 됐네요. 김성윤 구단이 여기를 이제 붙이는 것보다는 글쎄요 이렇게 된다면 이 교환이 꼭 득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러면 손해다 이렇게 단정짓기도 그렇지만 네, 이 붙이는 교환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를 지금 젖히고 네, 치받으니까 이제 이곳을 붙여서 김성윤 구단의 생각은 그러니까 여기를 아마 이으면은 이렇게 빠지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를 확실하게 이제 지켜놓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강도윤 구단이 이곳을 둔다. 그러면 하나 따내놓고 한 번 더 손을 빼고 뭐 다른 곳으로 두겠다. 내지 아니면 여길 늘어서 둘 가능성이 높겠네요. 넘어가는 패를 엿보면서 두겠다. 자, 역시 강도윤 구단도 이 김성윤 구단의 의도를 파악을 했습니다. 먼저 물어보는데요. 네, 저거 3-3 지금 굉장히 두고 싶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네. 그러냐? 넘어갈 때 이곳을 딱 젖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넘어가면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단수 치고 따낼 때 여기를 끊습니다. 그래서 차단하면은 끊어서 아예 좌상귀에서 수를 내자라는 거죠. 그렇네요. 자, 젖혀갖고 그 다음 흑의 응수도 흑의 응수는 거의 막아갈 확률이 높고 백도 이제 와서는 뭐 넘어갈 수는 없어요. 여기를 이제 그냥 둔다든지 해서 네, 차단하면은 여기 하나 끊어놓고 이곳을 늘어서 살고 귀를 30초. 흑이 살면은 둘, 여길 나와서 싸우는 이런 형태로 둬야 됩니다. 다섯, 흑도 그렇게 좋은 형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여덟. 그렇군요. 우선 기세상은 강도윤 구단도 먼저 응수 타진을 하면서 상대의 의도를 거슬렸는데 김성윤 구단 그 승부 호흡이 지금 살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성룡 구단과 강도윤 구단이 5차례 대국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강도윤 구단이 4승 1패로 앞서 있는데요. 이 대국수보다 오히려 김성룡 구단이 강도윤 구단의 바둑을 해설한 바둑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대국은 5번인데 해설은 한 몇십 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강도윤 구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테고요. 김성령 구단과 강도윤 구단. 자, 미니 프로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카누 포인트 5위, 그리고 김성룡 구단은 와일드카드로 본선에 합류를 하게 되었고요. 자, 강도윤 구단은 맥심 커피배에서 준결승까지 30초. 진출한 바가 하나,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렇게 연결하기 전에 미리 끼워 넣고 연결하는 게 이런 게 바로 디테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를 그냥 연결하고 흙이 차단할 때 나중에 혹시 끼우게 되면은 막을지 늘지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로 하여금 선택 권한을 없애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실력이다 이렇게도 네. 볼 수가 있죠. 30초. 하나, 둘, 셋, 넷. 자, 예상 변화도대로 흘러가고 있고요. 김성룡 구단 지금 완전 집중한 모습인데요. 네. 만약에 저 자리에서 대국을 하면서 아 나는 오늘 뭐 지는 게 당연해라고 하고 준비도 안 하고 그렇다면은 거의 뭐 자격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 김성현 구단이 다섯, 하는 인터뷰는 여섯, 쉽게 말해서 일곱, 그냥 시청자분들과 팬들에게 아홉.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인터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거기다 조금 이제 더 붙이자면은 상대가 실제로 좀 방심도 해줬으면 좋겠고 뭐 네. 이런 마음도 좀 있을 테고요. 이렇게 또 시청자분들에게 재미와 또 이렇게 진지한 또 모습 보여주면서 바둑 기사로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네. 있고요. 자, 2가지 매력을 30초. 보여주고 있는 김성룡 하나, 구단입니다. 둘, 역시 차단하면 약점이 남아있는 것이 부담스러웠을까요? 먼저 보강을 했고요. 자, 연결을 했습니다. 자, 백이 얻은 것은 이제 연결을 하면서 안정을 도모했다는 것이고 대신 이 귀의 실리는 조금 잃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귀의 주인은 백이 아니라 흙이 되었고요. 네. 하지만 백이 연결하면서 두터움을 얻었고 백이 이제 손을 빼서 다른 곳에 간다면은 글쎄요. 저는 좌변의 결과는 뭐 누가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는 좀 30초. 어렵다 하나, 이렇게 음, 생각이 둘. 됩니다.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자, 마저 귀를 정리하고 있고요. 백이 있는다면은 이렇게 입구자 정도로 해서 그 다음에 씌우면은 쉽게 살 수가 있고요. 백 입장에서는 여길 두는 것보다는 우변을 뭐 2칸 벌리던지 우상기 쪽 날일자로 들어가던지 다른 곳에서 이제 실리를 차지하고자 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지난 24강전 한종진 구단과의 대국에서는 정말 재미있는 그림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물론 한종진 구단이 좀 유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한종진 구단이 흑번으로 시작했던 대결이었는데 30초. 네. 김성윤 구단이 뭔가를 뭐 하려고 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네. 한종진 구단이 완전히 그냥 먼저 시작을 특이한 포석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재밌었던 모양이 좀 많이 나왔던 거고요. 오늘 바둑은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24강전과 또 다른 내용의 바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백이 좌변 연결하면서 30초. 하나, 흙이 약간 둘, 얇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넷, 생각도 한번 드는데 네. 지금 눈목자로 아, 네, 이곳이요. 제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자리였는데요. 네, 지금은 아마 흙이 끊어서 싸우기보다는 그냥 네. 탈출을 할 것 같아요. 아, 끊어서 싸우면 흙이 뭐 무조건 망하냐 그건 아닌데 네. 백 쪽은 다 돌이 연결해서 부담되는 돌이었고 흙 쪽은 그래도 아무래도 돌이 양쪽으로 차단당하면서 좀 신경이 쓰이거든요. 네. 흙 입장에서 실내를 차지했기 때문에 지금은 30초.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손을 돌리는 음, 발빠르게 두는 작전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여섯, 백이 다 연결이 되어 여덟, 있어서 살아있기 아홉. 때문에 흙 입장에서도 굳이 차단을 할 이유가 없겠네요. 네, 지금은 그리고 바둑이 전체적으로 서로 사실 집이 없거든요. 실리가 어느 한쪽이 뭐 특별하게 많다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무리해서 둘 상황은 아닙니다. 뛰고 나가면은 뛰어서 지키면은 부분적으로만 보면 백이 잘 됐지만 흙이 네. 선수를 뽑아서 다른데 큰 곳을 갈 수가 있고 만약에 이래놓고 손을 뺀다 30초. 하나, 나중에 흙이 막아가게 된다면 과연 득이었나라는 네. 좀 의문도 들긴 다섯. 들어요. 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이 이렇게 차단을 해 놓으면 훗날 흙 전체를 공격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이 돌이요. 네. 이 돌 같은 경우는 흙이 뭐 한 번 정도는 더 일단은 나가는 수를 둘 것 같고 여기서 손을 뺀다고 해도 이 돌이 일단 탄력이 좋기 30초. 때문에 하나, 많이 뚫려 있기도 하고요. 네. 다섯, 계속 손을 뺀다면 모를까 여덟, 어지간해서 공격당하는 돌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아, 공격 안 당한다고 봤군요. 바로 여기서 손을 떼고 하변으로 향합니다. 자, 김성용 구단과 강도윤 구단의 대국. 자, 지금까지 두 기사 모두 좀 실리를 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치열하게 집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맥심 커피배 좀 더 재미있게 관전하시라고 저희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이벤트일지 저희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바둑TV에서 준비한 실시간 시청자 이벤트. 여러분께 많은 선물 드리려고요. 저희가 깜짝 시청자 퀴즈 준비해봤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는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퀴즈 확인해 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지금 바로 문자 주시고요. 그럼 지금 바로 다시 김성령 구단과 강동윤 구단의 대국 현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네. 문제가 뭔지 몰랐어요. 알았으면 좀 지인들한테 좀 많이 보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을 텐데 상당히 재미있는 네. 어떻게 보면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네.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고 그럴 만한 문제를 출제를 했네요. 오늘 이벤트 30초. 하나, 처음으로 이렇게 선물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비교적 쉽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뭐 미리 연락 안 했어도 지금 네, 바로 문자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가 김성령 구단이 첫 우승을 거둔 대회는 이라는 문제였는데요. 네, 일단 김성령 구단의 이제 뭐 별명이 몇 가지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하나 유명한 별명이 랜드킴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네, 너무 힌트를 거하게 주셨는데요. 네. 정답자가 많아야 하잖아요. 네. 30초. 하나, 둘, 많은 분들에게 네. 선물 많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많이 일곱,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홉. 자, 저희 경기를 처음부터 시청한 분들이라면은 저희가 대국전에 프로필을 간략하게 소개를 네. 해드리는데 그때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은 네. 이 대회는 아쉽게 지금은 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회는 아니에요.
30초. 김성룡 구단이 지금 우하기를 붙여서 뭔가 흙 넷, 모양을 지우고자 다섯, 뒀는데 여섯, 글쎄요, 저는 진행을 좀 보긴 봐야겠지만 일단은 이 수는 찬성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여길 막았을 때 보통 이런 돌들이 없을 때 뭐 계속 민다든지 해서 수를 내는 그런 모양인데 지금은 수 자체가 그냥 꽉 막히기 때문에 나질 않거든요. 네. 설령 뭐 이 어, 교환 없이 30초. 하나,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셋, 이으면은 다섯, 뭐 얼추 수가 날 것 같긴 해요. 치중 들어가도 여덟, 아홉, 늘고 이곳 두면 수가 날 것 같긴 한데 네. 문제가 이렇게까지 다 해놓고 두면은 그냥 이렇게 잡아요. 두 집 내고 살 때 이런 데 들어가면은 백이 선수로 살아도 사실 이상해 보이는데 후수거든요, 지금. 그러면 백이 끊는 교환을 안 해놓고 먼저 젖혀 이어도 그것도 역시 똑같나요? 네, 마찬가지. 여기 지금 사는 거는 네. 워낙 작은 자리예요, 지금. 그냥 이런 데 날일자 하거나 두 칸 벌리는 것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냉정하게 지금이라도 그냥 다섯, 두 칸 벌려서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곱, 악수가 되지 않을까요? 악수죠. 열, 당연히 악수인데 두 번 남았습니다. 계속 움직이면 악수가 늘어날 것 같아요. 아, 그게 아니라면 네. 여기서 보통 상대 세력이 클 때 두는 수법이 하나 또 있어요. 여길 둬서 이 두 점을 버리고 이런 식으로 두는 수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정말 특수할 때 두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 넘어간다고 해서 흙이 그렇게까지 컸던 모양도 아니고 그냥 선수로 지켜준 거기 때문에 이러고 흙이 들어간다든지 우상기를 지키면은 30초. 백이 이상합니다. 하나, 둘, 셋, 귀 쪽에서 손을 돌리긴 했는데요. 저수는 어떤 건가요? 일단 가만히 늘어준다면은 나중에 이제 살아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손해가 별로 없어요. 근데 네. 흙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수는 그냥 이어서 두텁게 잡는 거. 사실 이렇게 둬도 백이 악수라고 30초. 봐야 되거든요. 이거 둘, 내지 손을 셋. 빼는 거. 넷, 두 가지 다 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하지만 김성룡 구단이 계속해서 이곳을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다른 곳부터 찌르고 들어간 것은 괜찮은 선택이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강등훈 구단 초읽기 한 번 사용을 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초읽기 2회씩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도 김성룡 구단이 냉정하게 30초. 하나, 여기서 둘, 더 움직이는 것이 셋, 아니라 손을 넷, 돌렸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만히 글쎄요. 늘어두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우아기가 뭐 그렇게까지 악수라고 보이진 않아요. 네, 이제는 연결하는 수가 생긴 거죠. 그렇죠. 뭐 특별하게 다른 악수 둘 거 없이 네. 그냥 연결하는 수가 생겼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역시 바로 그냥 연결하는 거는 글쎄요. 제가 좀 보는 눈이 이상해서인지 몰라도 그렇게 커 보이진 않거든요. 차라리 여기 30초. 날일자나 하나, 네. 붙이고 젖히거나 셋, 이것이 넷,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지금 젖힌 거 봐서는 김성윤 구단은 연결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둔 거는 뭐 당연히 네. 이제 연결을 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꽃을 붙일 때부터 네. 손을 뭐 돌린다든지 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흙은 이도를 잡을 일곱, 수는 없어요. 여덟. 지금. 아홉. 아, 꽉 이어서 저 방법이 더 두터운가요? 글쎄요. 이거를 나가는 거는 이 선수로 백이 만약 연결하면은 이거는 백이 괜찮거든요. 네. 글쎄요. 강동 구단은 이거를 그냥 단수 치고 그냥 있습니다.
백이 나오면 흑도 같이 차단을 하겠다는 뜻인 건가요? 글쎄요. 이 차단은 백 네. 입장에서 별로 겁날 게 없는데요. 여기 뭐 차단당해도 이곳 살아있는 건 확실하고 여기도 먼저 뛰어나가기 때문에 전혀 공격 대상이 아니고요. 네. 30초. 머리를 내밀었고요. 이 부분에서의 두 선수의 수수는 글쎄 저는 조금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 김성룡 구단이 뭔가 좀 악수를 뒀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그냥 30초. 서로 하나, 만만치 않겠다? 둘, 이런 정도의 셋, 느낌으로 정리가 넷. 되고 있어요. 5, 6. 강동윤 구단도 이 선으로 뒀다라는 거는 일단 뭐 차단을 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강동윤 구단은 아무래도 차단한 이후에 여기 느는 수에 대해서 매력을 너무 지금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백이 안 받으면은 나중에 이제 입구자하고 끊어서 잡는 것까지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일단 차단을 해야겠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백이 연결이 되어 있다면은 이제 방금 흑이 느는 수가 그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끝내기로 크게 봤군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5, 6, 7, 8. 백이 나간다면은 일단은 이 정도로 벌려놓고 백이 어딘가 지키면은 그때 늘어서 좀 실리로 확실하게 좀 앞서 나가 보겠다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좌하기를 넣는 게 워낙 크긴 하지만 우변을 두지 않고 두면 사실 우변 다가오는 것도 엄청 크거든요. 셋, 넷, 5, 6.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변에 다가가면은 김성룡 구단도 여기를 막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들어온 거는 네.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버티고 아, 이런 식으로 둘 것 같습니다. 우선 그냥 나가면 네. 두 칸 벌리고. 네. 흑은 여기까지 가고 싶긴 하지만 글쎄요. 여기 나가고 지금 젖힌 것 자체가 느는 수에 대한 매력을 너무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늘 것 같기도 하네요. 둘, 셋, 넷, 자, 눈에 다섯, 보이는 실린데요. 6, 7, 8, 9. 일단 저수는 선수예요. 백이 두지 않는다면은 차단당해서 104알이 바로 걸립니다. 네. 이런 상황일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지키겠다고 이 귀 쪽으로 젖혀 있는 것은 너무한가요?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그래도 선수로 중앙 차단당하는 게 남아 있는 것은 백 입장에서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셋,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일단은 네. 모릅니다. 어떻게 둘지. 이 네. 교환 자체가 조금 특이해요. 무난하게 둔다면 있는 것보다는 치받아서 네. 중앙 쪽을 연결해 주는 것이 무난한 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기사 모두 상당히 실리에 민감한 30초. 수들을 많이 뒀네요. 둘, 지금 셋, 서로가 상대의 집을 견제하다 보니까 6, 두 기사 모두 이렇다 할 집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이런 수도 김성룡 구단이기 때문에 좀 두는 수가 아닌가. 네. 저도
김성룡 구단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봤고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그래도 젖혀 있는 이 교환이 여섯,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곱, 우변 쪽이 여덟, 더 빛나지 않을까 아홉. 싶은데요. 자, 또 벌려갔고요. 뭐 당장 눈에 보이는 집으로 봤을 때는 이 젖혀 있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네. 저는 이 수는 냉정하게 볼 때 집으로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훗날 멀리 봤을 때요. 네 중앙 끼워서 차단하는 게 지금 선수라는 것 자체가 네. 우변 들어가서 전투가 30초. 펼쳐지면은 하나, 백이 둘, 힘들어질 확률이 그만큼 더 높아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여섯, 그래서 그게 싫어서 일곱, 만약에 여기 여덟. 어딘가를 지킨다? 그래서 흑이 좌하기를 들어가면은 이 끝내기하고 좌하기하고 맞바꾼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우하기 젖혀 있는 것은 길게 본다라면은 오히려 좀 손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먼저 중앙 네. 쪽을 압박하고 있고요. 여섯, 그건 뭐 일곱, 날일자 정도에서 여덟, 나가는 게 일단은 보통이고요. 거길 젖혀요. 깜짝 거기를, 놀랐습니다. 네, 좀 치받으면은 네. 늘어서. 그러니까 이수 자체가 어딘가 씌우면은 네. 나와서 끊어서 이 부분에 이제 안형을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붙이면은 거의 살아있는 모양이다. 지금 이런 뜻이거든요. 백 아. 모양을 좀 망가뜨리면서. 저는 당연히 30초. 나간 이후에 나중에 이제 둘, 젖히는 수를 셋, 노려야 되는 넷, 모양이겠구나 다섯,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강동윤 구단은 바로 결행을 여덟. 했습니다. 이거는 치받아서 아예 이제 끊어버리겠네요. 백이 모양 좋게 끊는 것은 결행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축이 안 네. 되기 때문에 이건 망하고요. 오히려 잡혀버리고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일단 백으로 하여금 빈삼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흑이 모양이 괜찮아 보입니다. 30초. 하나, 만약에 잡는다면 둘, 단수 하나 셋. 치고 넷, 다섯, 여섯, 백이 공격을 일곱, 갔는데 백이 곤마가 여덟, 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네, 치받아서 차단을 했습니다. 근데 서로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흑도 마찬가지로 중앙에 뭔가 떠 있는 거잖아요. 부담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모양 자체가 네. 따내나요? 만약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면은 흑은 이 자체 내에서 거의 살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백이 혹시라도 뭐 막히는 경우가 돼도 네. 이렇게 나갈 때 30초. 지켜놓고. 둘, 셋, 그러니까 이런 네. 식으로만 진행이 되더라도 다섯, 백이 공격을 했는데 여섯. 사실 얻어가는 건 거의 없거든요. 손을 돌렸습니다. 김성룡 구단의 생각은 여길 나가고 잡고 이런 식으로 뛰면은 이 부분에 이제 머리를 단단하게 지금 해놨기 때문에 여기를 뭐 차단당하는 것은 하나도 안 아프다. 이러고 다가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도를 곤마로도 볼 수 있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30초. 제가 볼 때는 이걸 둘, 두고 네. 흑은 일단은 늘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여섯, 백이 두더라도 여섯, 뭐 잡히는 건 일곱, 아니기 때문에요. 여덟, 아홉, 자, 먼저 젖혔는데요. 그러면 백도 빈삼각으로 차단을 하면요. 지금은 김성준 구단이 뭔가 약간 놀랐다는 제스처를 취한 거는 네. 그냥 이제 연결하지 않고 이곳을 뒀다. 그러니까 빈삼각 생각은 사실 먼저 하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역시나 모양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아서 네. 두고 싶진 않거든요. 30초. 하나, 둘, 거의 뭐 기세 한 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패기 있게 네. 내려놓았는데요.
강도윤 구단 입장에서는 그냥 연결하는 것보다는 뭔가 조금이라도 모양적으로 이득을 보고자 지금 네. 젖혔고 30초. 김성윤 구단은 둘, 그냥 다르게 두는 거는 원래 생각했던 다섯,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여섯, 일단은 일곱, 차단을 했습니다. 여덟, 두고 나가고 잡고 여기서 흙이 그냥 이렇게 나가고 밀 때 뭐 한 칸 정도 뛴다든지 해서 모양을 잡을 수도 있고요. 이게 아니라면은 득인지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밀고 나가는 것도 30초. 하나, 둘, 생각해 볼 수 있을 셋. 것 같습니다. 넷, 다섯, 여섯, 지금까지의 형세는 뭐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계속해서 서로 어려운 진행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모양이 전체적으로 깔끔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형세를 판단하기 좀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변화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뭔가 형세 판단을 하려고 해도 네. 하나, 서로 집이 둘, 너무 없어요 네. 지금. 서로 한 20집에서 25집 정도씩밖에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중앙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기세 싸움이 30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서 강도윤 여섯, 구단 어떻게 일곱. 정리를 할까요? 여덟, 아홉, 자, 뛰어나가서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중앙에서 변화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기세 싸움 계속해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윤 구단과 강도윤 구단의 16강전 세 번째 경기입니다.